전쟁 영웅을 자른 사람이 있습니다. 500만 명이 거리에 나와 환호하는 그 영웅을,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린 사람, 그것이 옳았다고 역사는 말합니다. 트루먼, 미국 33대 대통령, 그리고 더글러스 맥아더 2차 세계대전의 전설, 이 두 사람이 충돌한 순간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왜 트루먼은 영웅을 잘랐을까요?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 이야기와 어떻게 닿아 있는지 끝까지 보시면 소름 돋으실 겁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유럽에선 히틀러가 무너졌고 태평양에선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그 태평양 전쟁을 이긴 사람이 바로 더글러스 맥아더입니다. 그는 단순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필리핀을 탈환했고 일본의 항복 문서를 직접 받아낸 사람, 미국 국민에게 그는 영웅이 아니라 신화였습니다. 키는 190cm에 가까웠고 선글라스에 파이프 담배, 그리고 항상 드라마틱한 포즈, 쉽게 말해 그 시대의 할리우드 슈퍼히어로였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반면 트루먼은 달랐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갑자기 대통령이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 안경을 쓰고 키도 크지 않은, 연설을 해도 카리스마가 넘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투하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 독서를 엄청나게 했고 실용적이고 직선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결단력은 있었죠. 근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국민에게 맥아더만큼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한국전쟁에서 만납니다. 1950년 6월 북한이 38선을 넘어 남침합니다. 유엔이 참전을 결의했고 맥아더가 총사령관으로 임명됩니다. 처음엔 전황이 불리했습니다. 북한군이 낙동강 부근까지 밀고 내려왔거든요. 그때 맥아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제안합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조수차가 너무 크고 상륙 지점이 너무 위험하다고. 참모들도 반대했습니다.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라고 했을 정도니까요. 맥아더는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전세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유엔군은 서울을 탈환하고 38선을 넘어 압록강 코앞까지 밀고 올라갔습니다. 이 기세라면 한반도 통일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이 개입합니다. 수십만 명의 중국군이 압록강을 건너 내려옵니다. 유엔군은 다시 밀립니다.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맥아더에게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완전한 승리로. 그러자 맥아더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요청합니다. 중국 본토를 폭격하게 해달라고. 핵무기 사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트루먼은 거절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 뒤에는 소련이 있었고 소련도 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중국 본토를 치면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트루먼은 이 전쟁을 제한전쟁으로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쉽게 말해 더 큰 전쟁을 막기 위해 일부러 작게 싸우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맥아더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건 정치적 제약 때문이다. 대통령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지금 시대였다면 소셜미디어에 올라가 실시간 1위를 했겠지만 1951년에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1951년 3월 공화당 하원의원 마틴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공산주의를 막으려면 완전한 승리를 해야 한다. 승리를 대체할 것은 없다. 그리고 이 편지가 의회에서 낭독됩니다. 전국 방송을 타고 현직 대통령의 정책을 최고위 장군이 공개적으로 뒤집으려 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그 밤 백악관에서 트루먼은 혼자 앉아 일기를 씁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이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차갑지만 정확한 한 문장이었습니다. 트루먼의 딜레마,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감각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틀렸다고 확신했을 때 그냥 넘겨야 하나 아니면 맞서야 하나. 혼자 밤새 고민한 적 있으시죠? 트루먼은 해임을 결심합니다. 실제로 트루먼의 일기에는 이런 말이 남아 있습니다. 맥아더는 공화국의 위기다. 나는 그를 해임해야 한다. 짧고 단호합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뒤에 얼마나 많은 밤이 있었을까요? 이 결정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맥아더를 해임하면 전국이 들고 일어날 것이 뻔했습니다. 맥아더는 영웅입니다. 트루먼은 어디서 왔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 맥아더를 건드리면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자신의 자리가 흔들릴 걸 알면서도 옳다고 믿는 걸 밀어붙일 수 있었을까요?
해임 통보도 쉽지 않았습니다. 원래 계획은 메가더가 있는 도쿄 사령부에 공식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임 전날 밤 뉴스가 새어나갈 뻔했습니다. 급하게 서두릅니다. 결국 공식 통보가 라디오 속보보다 불과 몇 분 먼저 도착했습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1951년 4월 11일 트루먼은 서명합니다. 더글러스 메가더 해임.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백악관 앞에 모였습니다. 트루먼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불탔습니다. 의회에서는 탄핵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메가더는요, 메가더가 미국으로 귀국했을 때 뉴욕 거리에 500만 명이 나왔습니다. 티커 테이프가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영웅의 귀환이었습니다. 그리고 메가더는 의회에서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오래된 군가 가사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리고 그는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장면을 봤던 의원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직접 슬프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장면이 다 말해줍니다. 한평생을 전쟁터에서 바친 사람이 마지막에 스스로 나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며 퇴장합니다. 그게 영광이든 굴욕이든 그 순간만큼은 메가더도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 감각.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맞다고 믿었는데 결국 내 자리가 없어지는 그 느낌.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혼자 다 만들었는데 공이 넘어가는 것 같은 그 허탈함. 그건 메가더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메가더를 어리석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을 넘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침범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너무 확실해서 그 확신이 모든 경계를 무너뜨린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과신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판단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해서 실제 현실의 제약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 메가더는 전쟁에서는 5000분의 1의 확률을 뚫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에서는 그 확신이 독이 됐습니다. 2026년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멈춘 것도 더 강한 폭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서 나온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을 멈추는 건 결국 힘이 아니라 권한과 경계입니다. 그리고 이건 꼭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틀렸다고 확신했던 순간, 가족 안에서 내가 맞는데 왜 아무도 모르나 싶었던 순간, 그때 우리도 선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메가더처럼 그 선을 넘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참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메가더는 틀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너무 강해서 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맞다는 확신이 가장 강할 때 사실 가장 위험한 때일 수 있습니다. 역사는 트루먼의 결정이 옳았다고 평가합니다. 한국전쟁은 3차 세계대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공로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 때도 트루먼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했습니다. 메가더는 노병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